혼수 상태에서 누워있던 서진의 귀에 남편 민호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이가 법적으로 죽으면 상속자는 우진이 대신 승민이로 바뀌어야 해. 옆에 있던 낯선 여자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곧 내 아들이 이 집 주인이 되는 거야. 서진의 심장이 미세하게 빨라졌고 3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뇌를 관통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척하며 누워있던 서진의 눈가에 분노의 눈물이 맺혔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슴 저린 사연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드라마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명문대학병원의 12층 VIP 병실에는 오늘도 고요함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맑았고 병실 안으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조차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한서진에게는 닿지 못하는 것 같았죠. 서진은 58배 나이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이곳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벌써 석 달째였어요. 한때는 강민호와 함께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민호와 함께 이룬 것들이 많았죠. 민호가 운영하는 건설회사는 나날이 번창했고 서진 역시 그 옆에서 현명한 아내로서 남편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그들은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어요. 당시 민호는 건설회사 말단 직원이었고 서진은 은행에서 근무하며 가게를 도왔습니다. 밤늦게 퇴근하는 민호를 위해 따뜻한 밥을 준비해두고 기다리던 날들, 주말이면 함께 한강변을 거닐며 미래를 꿈꾸던 시절이 있었죠. 언젠가는 꼭 성공해서 당신을 편하게 해드릴게요라고 약속하던 민호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랑스러운 아들 강우진이 있었어요. 결혼 3년 만에 얻은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우진이 태어났을 때 민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서진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갓 태어난 우진을 안고 눈물을 흘리던 민호의 모습, 그리고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생겼어요 하고 자랑하던 모습까지도 말이죠. 28이 된 우진은 어려서부터 영리했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명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아버지의 사업에 합류했어요. 민호는 아들이 회사에 들어온 후 더욱 의욕적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우진 역시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언제나 우진을 바라보며 흐뭇해했고 이런 아들을 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서진의 세상은 오직 이 하얀 병실뿐이었어요. 각종 의료 장비들이 내는 규칙적인 소리와 간병인의 발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복도의 웅성거림만이 그의 일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있지만 때로는 꿈속에서나마 예전에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곤 했죠. 우진이 어릴 때 온 가족이 함께 놀러 갔던 제주도 여행, 고등학교 졸업식 날 자랑스러워하던 민호의 표정, 대학 입학 발표 날 온 집안이 떠들썩했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서진이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우진과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치고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모처럼 아들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죠. 우진이 엄마 요즘 아버지가 너무 바쁘시죠? 가끔은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면 좋을 텐데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서진은 그때 웃으며 아버지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이해해드려야지라고 대답했었어요. 그날 우진은 평소보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 맡게 된 프로젝트 이야기, 최근에 사귀게 된 여자친구 이야기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엄마, 저 결혼하게 되면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살 거예요. 꼭 그럴게요라고 말하던 우진의 진실한 눈빛이 서진에게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런 착한 아들을 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은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춰 섰을 때 갑자기 뒤에서 달려온 대형 트럭이 그들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과 아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우진이 엄마라고 부르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피투성이가 된 우진이 자신을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우진은 가벼운 부상으로 그쳤지만 서진은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사고 이후 달라진 건 서진의 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호의 태도도 예전과는 사뭇 달랐죠. 처음 며칠간은 병실을 지키며 서진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민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실에 나타나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얼굴을 보이지 않는 날도 많아졌어요. 가끔 들러도 길게 머물지 않았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통화하느라 바빴습니다. 여보, 오늘도 별다른 변화는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네요. 민호의 목소리는 어딘지 피곤해 보였고 예전처럼 다정하지도 않았어요. 서진을 바라보는 눈빛에서도 예전의 애정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때로는 병실 문 앞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목소리 톤이 서진을 대할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반면 우진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병실에 와서 서진의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회사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만남, 때로는 어릴 적 추억까지도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엄마, 기억나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에서 1등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때 엄마가 만들어주신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진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애틋함이 묻어났고 가끔씩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어요. 간병인 이정화는 62살의 다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일을 한 지 10년이 넘었고 오랜 경험으로 환자 돌봄에 능숙했어요. 정화는 서진을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서진의 몸을 닦아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가끔씩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기도 했어요. 부인, 음악이 좋으시죠? 제 경험상 환자분들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정화는 가끔 서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이상해요, 정말. 사장님이 예전에는 그렇게 부인을 아끼셨는데 정화의 예리한 눈에도 민호의 변화가 느껴졌던 것이죠.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남편이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과 비교해봐도 민호의 태도는 유독 냉담해 보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서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정화는 조용히 서진의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병실 안은 고요했고 복도에서는 간간히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와 심전도 모니터의 신호음이 서진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언제 깨어날지, 과연 깨어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 어디선가는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모정,
그리고 다시 깨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말이죠.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병인 정화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어요. 서진은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익숙한 발걸음 소리였죠. 민호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가벼운 발걸음이었고 혼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거든요.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똑똑똑 바닥을 두드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병실의 고요함을 깨뜨렸어요. 민호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가 서진보다는 훨씬 어려 보이는, 그리고 어딘지 애교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서진의 심장이 미세하게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아. 간병인도 없고 서진이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으니까. 그 말에는 묘한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서진이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투조였어요. 그래도 무서워요.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여자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어떤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민호가 여자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정아, 걱정하지 마. 이 일만 잘 끝내면 우리 승민이 미래는 보장된 거잖아. 미정이라는 이름, 그리고 승민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서진의 귀에 꽂혔습니다. 도대체 누구들인 걸까요? 그렇긴 하지만 우진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친아들인데. 미정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죄책감이 섞여 있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진이는 상관없어. 어차피 서진이 법적으로 죽으면 상속자는 우진이 대신 승민이로 바뀌어야 해. 내가 다 계획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서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법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승민이라는 아이는 또 누구란 말인가요? 서진의 마음속에 불안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민호가 병상 옆으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탁자에 뭔가를 내려놓는 소리가 났어요. 서류 봉투 같은 것이었을까요?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들렸거든요. 의사한테는 말해놨어. 연명치료 중단 서명만 하면 돼.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다고 했더니 이해하더라고. 민호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워하는 것인지 기대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당연하지. 이미 3개월이나 이 상태로 누워 있잖아. 의사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고, 이제 그만 보내주는 게 맞아. 민호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도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서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이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다른 여자와 함께 말이에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승민이라는 아이를 상속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승민이가 알면 좋아할까요? 갑자기 이런 큰 재산을.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승민이는 아직 17이니까 모를 거야. 내가 잘 관리해주면 되고, 그 애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나중에 회사를 물려줘도 문제 없을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17이라는 나이에서 서진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진이와 11살 차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민호가 언제부터 미정과 관계를 맺어왔다는 말인가요? 최소한 17년 전부터라는 뜻이었어요. 오빠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다니.
미정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서진이와 결혼한 것도 사실은. 민호의 말이 잠시 끊겼어요. 하지만 그 미완성된 문장만으로도 서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건가요? 미정이 놀란 듯 물었어요.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서진이 집안이 부유했으니까 그걸 발판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민호의 냉정한 대답에 서진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진의 친정은 확실히 부유한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제조업체가 꽤 성공적이었고 민호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었죠. 그런데 그것이 민호에게는 그저 이용당할 발판에 불과했다니요. 우진이는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미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연히 모르지. 걔는 너무 순진해. 아버지를 완전히 믿고 있으니까. 민호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래서 더 쉬운 거야. 서진이가 없어지면 우진이도 자연스럽게 밀려날 수밖에 없어. 그럼 언제쯤? 미정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이번 주 안에 서명할 거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 변호사한테도 이미 얘기해뒀고 민호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서진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다짐도 서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갈까요? 너무 오래 있으면 수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래. 승민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기도 하고 민호가 동의하며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서진은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호흡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서진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믿고 살아온 남편이 사실은 자신을 이용만 해왔다는 충격,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두고 있었다는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다는 분노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우진이었습니다. 순진한 아들이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사라지면 우진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두려웠어요. 민호와 미정이 떠난 후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방금 들은 대화가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민호의 냉정한 목소리, 미정의 계산적인 말투, 그리고 승민이라는 낯선 이름까지 모든 것이 현실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간병인 정화의 발걸음이었어요. 어머, 부인.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누가 다녀가셨나 보네요. 공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정화는 예리한 감각으로 병실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정화가 서진의 곁으로 다가와 이불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부인, 혹시 무슨 꿈이라도 꾸셨나요? 얼굴이 좀 상기된 것 같은데. 정화의 관찰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서진은 마음속으로 정화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진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감겨있던 눈꺼풀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흐릿했지만 점점 시야가 선명해졌습니다. 병실의 천장이 보였고 옆에서 졸고 있는 정화의 모습도 보였어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여 봤습니다. 다행히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몸 전체를 움직이기에는 아직 힘이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깨어났다는 사실을 함부로 알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의 계획을 막으려면 먼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민이라는 아이와 미정의 정체를 알아내야 했어요. 서진은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가 평소처럼 서진의 몸을 닦아주고 있을 때였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정화의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정화는 깜짝 놀라며 서진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부인, 깨어나신 거예요? 정화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쉿,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목소리는 가늘고 쉬어 있었지만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왜요? 이렇게 기쁜 일을. 정화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제발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서진의 간절한 눈빛을 본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환자의 급박한 상황을 감지할 줄 아는 정화였거든요. 알겠어요, 부인. 제가 비밀로 할게요. 하지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힘겹게 어제 들었던 대화에 대해 설명했어요. 민호와 미정의 계획, 승민이라는 아이의 존재,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화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정말 그런 분이셨다니. 정화 씨, 도와주세요. 우진이를 지켜야 해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모성애가 가득했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이런 일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정화의 눈에는 의지가 불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서진과 정화는 비밀스러운 공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서진이 여전히 혼수 상태인 것처럼 연기했고 정화만이 서진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민호가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서진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민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민호는 서진의 침대 곁에 앉아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작했어요. 응, 미정아. 의사랑 다시 얘기했어. 이번 주 금요일쯤 되면 서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미정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정말요? 그럼 승민이 학교 끝나고 같이 갈까요? 아니야. 승민이는 아직 데려오지 마. 나중에 모든 게 정리되면 그때 소개해 줄 거야.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진이는 뭐라고 해요? 우진이한테는 어머니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했어.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말자고 설득하고 있어. 그 애는 워낙 착하니까 결국 수긍할 거야. 서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진한 우진이 아버지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민호가 통화를 끝내고 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너도 더 이상 고생하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민호가 떠난 후 정화가 조심스럽게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다 들으셨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진이에게 알려야 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요. 서진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제가 우진 도련님께 연락드릴까요? 정화가 제안했어요. 아니요. 너무 급작스러우면 안 돼요. 민호가 눈치챌 수도 있어요. 서진은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우진이 평소처럼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서진은 우진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완전히 믿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엄마 상태가 좀 안 좋아지고 있대요. 의사 선생님도 어려운 얘기를 하신다고. 우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우진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엄마,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깨어나실 거라고 믿어요. 우진의 진심 어린 말에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정화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민호와 미정의 대화를 녹음할 방법을 찾아야 했고, 승민이라는 아이의 정체도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정화 씨, 혹시 조그만 녹음기 같은 걸 구할 수 있을까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내일 당장 준비해 드릴게요. 정화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미정이라는 여자와 승민이라는 아이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사립 탐정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진은 정화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민호의 계획을 막고 우진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정화가 작은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미정과 승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알아냈어요. 미정은 3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승민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승민은 정말로 17살의 고등학생이었고 성적도 우수한 편이었어요. 부인,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사장님이 다음에 오시면 모든 대화를 녹음할 수 있을 거예요. 정화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드디어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민호의 음모를 폭로하고 우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정화가 알아온 정보는 서진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정은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어요. 민호와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해온 사실상의 또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호가 회사 비자금으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사주고 매달 적지 않은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부인,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승민이라는 아이, 현재 강남의 유명한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대요. 학비만 해도 년에 몇 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진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민호가 자신과 우진에게는 절약하라고 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큰 돈을 쓰고 있었다니요. 그동안 우진이 해외 연수를 가고 싶어 했지만 민호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미뤘던 것이 떠올랐어요. 며칠 후 서진이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목요일 오후 민호가 또다시 미정과 함께 병실에 나타난 것이에요. 정화는 미리 준비한 작은 녹음기를 서진의 베개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인물도 함께였어요. 키가 크고 학생 같은 차림의 젊은 남자아이였습니다. 바로 승민이었죠. 서진은 눈을 살짝 뜨고 그 아이를 관찰했습니다. 승민은 확실히 민호와 닮아 있었어요. 눈매와 코끝, 그리고 걸음걸이까지도 민호를 빼닮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우진과는 전혀 달랐어요. 어딘지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승민아, 여기가 내 새어머니야. 민호가 서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새어머니라는 표현에 서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안녕하세요. 승민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감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의무를 다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미정이 승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승민아,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야. 곧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우진 형은 어떻게 될 거예요? 승민이 물었습니다. 그 말에서 서진은 이 아이가 우진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호가 승민을 진정시키듯 말했습니다. 우진이는 내 형이 맞아. 하지만 이제 회사는 내가 물려받아야 해. 우진이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거야. 그런데 형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승민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우진이는 착하니까 아버지 결정에 따를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요. 우진이가 변호사라도 선임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놨어. 서진이가 없어지면 자동으로 모든 재산이 내게 넘어와.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민호의 말은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서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자신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승민이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우진 형이 회사 일을 잘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승민아, 넌 똑똑하니까 금방 배울 거야. 그리고 당분간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민호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반응은 달랐어요. 승민아, 내가 너무 어려서 걱정이긴 해. 우진이는 이미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잖아. 엄마가 뭔 소리야? 우진이보다 승민이가 훨씬 뛰어나. 성적도 더 좋고 머리도 더 좋아. 민호의 목소리에는 편애가 드러났습니다. 서진은 이 대화를 들으며 우진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졌어요. 민호는 정말로 우진을 완전히 밀어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승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끝나면 우진 형에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간단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내게 상속한다고 하셨다고 하면 돼. 민호의 대답은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언장 같은 건 승민이 의문을 표했어요. 그런 건 내가 알아서 만들어. 변호사도 내 사람이니까 문제없어. 민호의 음모는 정말로 치밀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미정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해야 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미정아, 내가 언제 실수했어? 17년 동안 서진이가 눈치채지 못했잖아. 민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어요. 승민이 갑자기 서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실까요? 가끔 표정이 변하는 것 같은데.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변화를 눈치챈 것일까요? 민호가 승민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의사가 완전한 식물인간 상태라고 했어. 아무 반응도 없다고.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승민의 말에는 어른스러운 신중함이 있었어요. 미정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가야겠어요. 너무 오래 있으면 수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 승민아, 내일부터 학교 끝나고 회사에 와. 미리 회사 일을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민호가 승민에게 지시했습니다. 네, 아빠. 열심히 배울게요. 승민의 대답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세 사람이 병실을 떠나기 전 미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곧 내 아들이 이 집 주인이 되는 거야. 그동안 참 오래 기다렸어. 민호가 비웃듯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서진이 꼴 못 보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약속은 지켜야지. 그들의 웃음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서진에게는 그 소리가 악마의 웃음처럼 들렸어요. 세 사람이 완전히 떠나고 나서야
서진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정확히 담았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부인, 완벽하게 녹음됐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네요. 서진은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 우진에게 모든 것을 알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정화 씨, 이제 우진이를 불러주세요. 모든 걸 말해야겠어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계획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서진이 우진에게 모든 것을 알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예상보다 훨씬 빠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아침, 민호가 낯선 남자와 함께 병실에 들어온 것이에요.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변호사처럼 보였습니다. 박 변호사님, 여기가 제 아내 병실입니다. 민호가 정중하게 소개했어요. 박 변호사는 서진을 잠시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하지만 사장님 결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고생시킬 필요는 없죠.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민호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럼 서류 준비는 다 됐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와 함께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사장님이 서명만 하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펼쳐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진이는 어떻게 설득할까요? 아드님께는 어머님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니까요. 박 변호사의 조언은 냉정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님까지 왜? 민호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우진아, 마침 잘 왔다. 너와 꼭 상의할 일이 있었거든. 무슨 일인가요? 우진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우진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어머니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대. 이제는 어머니를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꼭 깨어나실 거예요. 우진이 격렬하게 반박했습니다. 우진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벌써 석 달이 넘었잖아. 어머니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보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가짜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박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우진 씨, 의학적으로 볼 때 현재 상황에서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환자분을 위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살아계세요. 포기할 수 없어요.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우진아, 내 감정은 이해하지만 이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야. 이성적으로요? 엄마 목숨을 포기하는 게 이성적이라는 말씀이세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우진의 절규를 들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진아,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회사 상속 문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민호의 폭탄 선언에 우진이 당황했습니다. 상속 문제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우진아, 넌 아직 경험이 부족해.
회사를 이끌어갈 준비가 안 됐어. 민호의 말은 잔인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거들었어요. 실제로 경영권 승계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설마 제게서 상속권을 빼앗으려는 건 아니시죠?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아, 사실 내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무엇인가요? 너한테는 동생이 있어. 민호의 고백에 병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동생이요? 우진이 어리둥절해했어요. 응, 내 이복 동생 승민이야. 올해 17살이고 아주 똑똑한 아이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셨다는 말씀이세요? 바람이 아니야. 진짜 사랑이었어. 민호의 대답은 서진에게 또 다른 칼날이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우진이 절규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차피 이제 깨어나지 못하실 거야. 그리고 승민이가 회사를 물려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민호의 냉정한 선언에 우진이 주저앉을 뻔했어요.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진이 혼자서 이 모든 충격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넌 상관없어질 거다. 조용히 해. 민호가 우진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계획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아야 했습니다.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건가요? 엄마를, 저를. 우진아, 이건 이미 결정된 일이야. 내가 받아들이든 말든 상관없어. 민호의 말은 잔혹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사장님,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명을 하시겠습니까?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겠습니다. 서진은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지만 우진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호가 휴대폰으로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은 모든 대화를 들었어요. 미정아, 계획대로야. 우진이한테 모든 걸 말했어. 며칠 안에 모든 게 끝날 거야. 전화 너머 미정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드디어. 응. 승민이한테도 말해도. 곧 진짜 회사 후계자가 될 거라고. 오빠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계획하신 게. 민호가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걸림돌은 없어.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우진을 더 이상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부인, 내일 우진 도련님이 오시면 모든 걸 말씀드리시는 게 어떨까요? 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우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모성애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민호가 이미 다음날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토요일 아침 일찍 서진은 정화와 함께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민호와 박 변호사 그리고 우진 사이에 오간 대화 역시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들이 충분히 모였습니다. 정화 씨, 혹시 우진이한테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우진 도련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어요. 지금 연락드릴까요? 정화가 대답했습니다. 네, 부탁해요. 하지만 너무 놀라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해주세요. 정화가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련님, 저 간병인 이정화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병원에 급히 오실 수 있나요? 부인께서
부인께서 깨어나셨어요. 전화 너머로 우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정말 깨어나셨다고요? 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하세요. 도련님만 혼자 오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우진이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엄마, 엄마. 우진이 서진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아, 미안해. 엄마가 모든 걸 들었어.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엄마 언제부터 깨어 계셨어요? 며칠 전부터. 그리고 아버지와 그 여자의 대화를 모두 들었어. 서진이 힘겹게 설명했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엄마도 아버지가 그리고 승민이라는 다 알고 있어. 우진아. 그리고 이걸 들어봐. 서진이 정화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화가 준비해둔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민호와 미정, 승민의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우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제 곧 내 아들이 이 집 주인이 되는 거야. 그 꼴 못 보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미정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서진이가 법적으로 죽으면 상속자는 우진이 대신 승민이로 바뀌어야 해. 민호의 냉정한 음성이 이어졌어요. 우진이 주먹을 꽉 쥐며 떨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17년 동안 저희를 속여왔다니. 우진아, 더 충격적인 것도 있어. 아버지가 처음부터 우리 집안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을 수도 있어. 서진의 말에 우진이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정화가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진이 집안이 부유했으니까 그걸 발판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엄마, 정말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이 우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진아, 이제 우리가 반격해야 해. 아버지의 계획을 막아야 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이 녹음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해. 그리고 서진이 말을 멈췄어요.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거든요. 민호가 박 변호사, 미정, 승민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네 사람 모두 서진이 깨어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진이, 너 언제부터?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진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며칠 전부터요. 당신들 대화 모두 들었어요. 미정이 당황하며 민호의 옷소매를 잡았어요. 오빠 어떻게 해요? 승민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호가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냉정을 되찾았어요. 그래, 깨어났구나. 하지만 늦었어.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거든. 무슨 말이에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미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재산 상속에 관한 새로운 유언장도 준비됐고요. 유언장이요? 서진이 놀랐어요. 당신이 의식을 잃기 전에 작성한 유언장이에요. 모든 재산을 승민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죠. 민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런 유언장 따위 쓴 적 없어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유효해요. 증인도 있고 공증도 받았거든요. 박 변호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우진이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사기잖아요. 사기라고 증명할 수 있어? 민호가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그때 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뭐라고? 민호가 당황했어요. 정화가 조용히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요.
미정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설마. 서진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이제 곧 내 아들이 이 집 주인이 되는 거야. 미정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서진이가 법적으로 죽으면 상속자는 우진이 대신 승민이로 바뀌어야 해. 민호의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박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네, 이건 완벽한 증거예요. 살인 계획과 재산 갈취 음모의 증거죠. 서진이 또렷하게 말했어요. 민호가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우진이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이에요. 우진아, 넌 내 아들이잖아. 민호가 애원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저를 버리셨잖아요. 승민이가 더 낫다고 하시면서 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승민이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이제 포기해요. 들켰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승민아, 넌 뭘 하는 거야? 미정이 아들을 나무랐어요. 엄마,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처음부터 찜찜했다고요. 승민의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서진아,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면. 늦었어요, 민호 씨. 서진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이미 선을 넘었어요. 정화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이미 경찰에 연락했어요. 곧 오실 거예요. 민호와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 변호사는 슬금슬금 문 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님도 공범이에요. 가짜 유언장을 만든 거니까요. 우진이 말했어요. 그때 병실 밖에서 경찰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마침내 승리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어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서진아, 제발. 민호 씨, 3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입니다. 서진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병실 밖에서 들려오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경찰이 아니라 병원 보안 요원이었어요. 민호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실에서 소란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요. 보안 요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가족 간에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에요. 서진은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부인,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혼수 상태에서 막 깨어나셔서 아직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민호가 교묘하게 상황을 덮으려 했어요. 보안 요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둘러봤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 방문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요원이 나간 후 민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진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거든. 무슨 말이에요? 서진이 불안해했어요. 박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실 유언장은 진짜예요. 부인이 의식을 잃기 직전에 병원에서 작성하신 거거든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언제 그런. 서진이 항변했지만 박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자 말문이 막혔어요. 서류에는 분명 서진의 서명이 있었고 병원 직원들의 증인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런 유언장을 쓴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이건 위조예요.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위조라고 증명해봐. 필체 감정도 받았고 병원 CCTV에도 다 찍혀 있어. 민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서진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민호의 계획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했던 것이에요. 미정이 승리감에 차서 말했어요. 이제 포기하세요. 어차피 법적으로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때 승민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승민아, 무슨 소리야? 민호가 당황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는 원하지 않아요. 우진 형을 이렇게 밀어내는 것도, 서진 이모를 속이는 것도. 승민의 목소리에는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미정이 화를 냈습니다. 승민아, 내가 뭘 하는 거야? 엄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찜찜했다고 했잖아요. 승민이 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민호가 다급하게 승민을 달랬습니다. 승민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미래가 걸린 일이야. 미래요? 이런 식으로 얻은 미래가 과연 행복할까요? 승민의 질문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서진은 승민의 말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승민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이모. 저는 공정하게 경쟁하고 싶어요. 속임수로는 안 돼요. 승민의 솔직한 대답에 우진도 놀랐어요. 민호가 분노했습니다. 승민아,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알아? 아빠, 저는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남을 속이고 상처 주면서까지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미정이 승민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승민아, 정신 차려. 이 기회를 놓치면. 엄마, 기회라고 하지만 이건 도둑질이에요. 남의 것을 훔치는 거라고요. 승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서진이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간의 회복으로 어느 정도 힘을 되찾은 상태였어요. 서진아, 넌 아직 몸이. 민호가 당황했어요. 민호 씨, 이제 정말 끝이에요. 서진이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안에는 당신들의 모든 계획이 담겨 있어요. 제 살인 계획까지도요. 그런 녹음 따위로 뭘 할 수 있겠어? 민호가 비웃었어요. 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화 씨, 그걸 보여주세요. 정화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미 모든 녹음 파일을 경찰서와 검찰청, 그리고 언론사에 전송했어요. 민호와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이건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고요. 정화가 덧붙였어요. 박 변호사가 급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우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짜 경찰들이 병실로 들어왔거든요. 강민호 씨, 미정 씨, 박모 변호사, 살인 음모와 재산 갈취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서진아, 우리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정말 나를 이렇게 만들 거야? 서진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30년이요? 당신에게는 그저 저를 이용할 시간이었을 뿐이잖아요. 그래도 우진이는 내 아들이야. 내 핏줄이라고. 민호가 절규했어요. 우진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를 진짜 아들로 생각하셨다면 이런 일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미정이 끌려가면서 승민에게 소리쳤어요. 승민아, 내가 어떤 짓을 한 건지 알아? 우리 인생이 끝났어. 승민은 슬픈 표정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엄마,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해요. 박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체포당했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끌려간 후 병실에는 서진과 우진, 승민, 그리고 정화만 남았어요. 승민이 서진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서진이 승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승민아,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마지막에 옳은 선택을 해줘서 고마워. 우진도 승민에게 말했어요. 승민아,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쉽지 않았을 텐데. 형,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승민의 순수한 대답에 모두가 감동했어요.
서진은 두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우진아, 승민아,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정직하고 떳떳하게. 서진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몇 시간 후 뉴스에서는 대기업 사장의 살인 음모 사건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서진은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6개월 후 서울 강남의 한 작은 카페에서는 따뜻한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서진이 우진과 함께 연 곳이었습니다. 큰 병원에서의 긴 회복 기간을 마치고 서진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엄마,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우진이 카운터 뒤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한때는 대기업 후계자였지만 지금은 작은 카페의 바리스타가 된 우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밝고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어요. 응, 정말 감사한 일이야. 서진이 테이블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매일 햇살을 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카페 한쪽 모서리에서는 승민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승민은 이제 이곳을 제2의 집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항상 이곳에 와서 숙제도 하고 가끔은 카페 일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승민아, 너무 무리하지 마.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해. 서진이 승민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이모. 아니, 엄마. 승민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요즘 승민은 서진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진짜 가족이 된 것이었죠. 우진 형, 제가 대학에 합격하면 카페 일도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승민이 우진에게 말했어요. 승민아, 내가 공부에만 집중해도 돼. 형이 다 할 수 있어. 우진의 말에는 따뜻한 형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두 형제는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게 되었어요. 특히 승민이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용기와 정직함이 우진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었죠. 오후 3시쯤 정화가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간병인이 아니라 서진의 소중한 친구가 된 정화였어요. 부인, 아니 서진 씨, 오늘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떤 연락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민호 씨와 미정 씨, 그리고 박 변호사 판결이 나왔대요. 민호 씨는 10년, 미정 씨는 7년, 박 변호사는 5년 선고받았다고 해요. 서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라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우진이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싶어서. 서진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승민이 공부를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 소식이에요? 응, 승민아. 판결이 났어. 서진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승민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친아버지였거든요. 승민아, 아빠를 원망하지는 마. 잘못은 미워해도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 안 돼. 서진이 승민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아빠께 편지라도 써도 될까요? 승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내 마음이니까. 서진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소박한 식사를 하는 모습은 평범했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도 따뜻했어요. 엄마, 정말 이런 생활이 행복하세요? 우진이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예전에는 큰 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타고 다녔지만 진짜 행복이 뭔지 몰랐어. 지금처럼 너희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서진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승민이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쟤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승민아, 무슨 소리야?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더 완전해진 거야. 서진이 승민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승민아. 넌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야. 우진도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모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난을 함께 이겨내면서 진짜 가족의 유대가 만들어진 것이었죠. 며칠 후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전에 민호의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들이었어요. 사모님, 정말 다행입니다. 그때 일이 밝혀져서 한 직원이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사모님이 아니라 그냥 서진 씨라고 불러주세요.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회사는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우진이 물었어요. 정부에서 관리하다가 곧 경매에 나올 예정이래요. 우진 씨가 인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직원이 제안했어요. 우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 그런 큰 사업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작지만 정직한 일이 더 좋아요. 서진은 아들의 대답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우진이 진정한 성숙함을 얻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시간이 흘러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카페에는 작은 트리가 놓여 있었고 따뜻한 불빛이 가게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엄마, 올해가 정말 파란만장했네요. 우진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결국에는 좋은 결말이 된 것 같아. 서진이 대답했어요. 승민이 갑자기 일어서서 두 사람에게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엄마, 형, 정말 고마워요.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승민아. 서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이거요. 승민이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대학 합격 통지서예요. 정말 축하해. 우진이 동생을 끌어안았어요. 우와. 승민아, 정말 자랑스러워. 서진도 기뻐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와 음료수만 있는 소박한 파티였지만 진심 어린 축하와 사랑이 가득했어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병실의 창가에서 들었던 그 귓속말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게 만든 신호였다는 것을. 가장 큰 배신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왔지만 가장 큰 힘도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서진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이었죠. 그리고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따뜻한 커피 향을 맡을 때마다 서진은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카페 이름처럼 서진과 우진, 승민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